주식이라는 게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게 그래야 수익이 나는데 빠지면 그냥 시세에 현혹돼서 겁나니까 같이 팔아버리고 나는 이 뉴스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아니면 나는 이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안 보셔도 되거든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따끈한 신간이 나왔죠. 이번 달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 지금 바로 이한영 본부장님을 모시고 국내 1등 펀드 매니저의 성공 투자 비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출간하신 이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라는 책에는 본부장님이 신입사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고수하는 공부법이자 투자법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많은 주식 투자 전문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절대불변 전략은 사실 없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17년 동안 성공적인 투자 경험에서 발견하신 한결같은 뭐 공부법이라든지 투자법 말씀 한번. 사실 매매 기법은 뭐 수익 내는 데 있어서 5%도 채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좋은 기업을 적합한 시점에 잘 판단하는 거, 그게 핵심인데 공부법이 정해진 답은 없고 대신에 공부량은 줄이면 안 된다. 꾸준히 공부하셔야 된다. 이고 그리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뭐 저희는 업이 이거라서 저는 뭐 아침에 눈 떠서 뭘 하고 출근해서 뭐 어떤 데이터를 정리하고 9시부터는 딱 앉아서 1시간 정도는 무조건 매매하고 뭐 오후 때는 또 다 계속 기업 미팅하고 이런 루틴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기만의 루틴을 계속 만들어서 내가 공부하는 방식과 확실한 자기만의 기준, 그걸 만드는 게 투자법의 지름길 아닌가 싶습니다. 앙드레 코스탈로니 책을 제 신입 때 너무 재밌게 그냥 돈을 차갑게 다루고 뜨겁게 그 책이었는데, 그분은 뭐 이렇게 지금처럼 막 전선이 발달되고 이런 것도 아니었지만 몸소 이렇게 소식을 통해서 지금 되는 산업을 잘 잡아냈고 그 중에서도 대표주를 찾았고 결국 나중에 그분이 말한 게 이제 PSR까지 개념을 적용시켰던 거니까 그게 사실 제 투자 철학으로 좀 발전됐던 거였거든요. 제 투자 철학이 시대 1등주를 사자입니다. 시대 1등주를 찾자. 사실 대부분의 뭐 투자 구루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되는 산업에서 제일 좋은 기업 사라, 뭐 위대한 기업을 투자해라, 뭐 다 이런 식인데 결론은 같고 시대 1등주를 잘 사면 한 시대를 풍미하는 대표주일 거잖아요. 그러면 길고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단타라던가 뭐 당장 이걸 배우면 돈을 버는 마법의 공식 같은 건 없다, 뭐 이런 말씀 같습니다. 한 시대 1등주의 역사를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90년대 후반 닷컴버블 시기에 삼성전기,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고속성장기의 포스코, 또 2010년 중반 이후로 중국 내수가 급증하는 시대에는 CJ라든지 아모레 같은 주식이 또 1등 주식이 될 것 같은데, 한 시대를 풍미의 1등주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요? 일단은 그 산업이 그때 커지고 있어야 됩니다. 포스코는 결국 생각해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성장기의 대표주였고 CJ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주의 성장기였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저희가 뭐 K컬처를 이제 수출하고 뭐 CJ그룹은 이제 비비고 뭐 이런 것들이 수출 막 되기 시작할 무렵, 그런 시대의 바뀜, 우리가 지금 되게 포장해서 말하지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2000년대부터 성장하던 중국의 제조업이 결국 2차 산업인 거죠. 2차 산업이 3차 산업으로 딱 크로스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2011년에서 13년 사이였고 그거의 마지막 피날레는 차하정이었고요. 다음이 결국은 CJ를 중심으로 한 소비 대표주들이었거든요. 요 국면에서의 산업에 속한 그 중에서도 제일 점유율이 높은 업체 잡으시면 그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매출이 성장할 때 이익률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보면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봤을 때 손익계산서상 밑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그로스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익을 전가하고 있다인 거고 시장을 먹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내가 높이 부를 수 있다인 거죠. 그래서 시대 1등주들의 특징은 매출 성장할 때 이익률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아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너무 식상한 그 업종 대표주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가 맞고 그 기업이 추세를 보이면 그 주식을 사셔야 돼요. 괜히 이걸 안 사고 이거 너무 식상한데 너무 큰 주식인데 나는 이것보다 작은 뭐 중소형주 사야지 해서 보면 결국 지나면 대장주가 다 먹습니다. 중소형 성장주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은 엄청 높은데 반해서 이익이 자체 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지만 단지 이제 시장 점유율에 대한 빠른 확대를 기대감으로 많이 투자를 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소형 성장주 가운데서 1등주를 미리 좀 발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익이 안 나는데 주가는 계속 간다는 건 플랫폼 기업이 집계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 같이 집계를 해버릴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돈 벌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점수를 받으면서 그런 기업들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서는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마냥 계속 적자나는데 기다려줄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머니타이징, 언제 할 건데 타이밍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그 중소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저것도 있습니다. AI다. 만약에 나는 AI 기술이 여기에 있어서 나는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큰 대기업 네이버 카카오에서 이런 기술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기술로 여기에 맞춰져서 여기가 성장할 때 우리는 커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기업 분류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확실할까요? 그러면 이쪽 후자인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기술들에 대해서 보면 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대기업들이 이미 기술 다 개발해 놓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스타트업이 나와서 그걸 깨고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확률적인 게임에서 보면 내가 뭘 들고 나와서 개척할 거예요 라는 것보다는 대기업에서 이미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술은 우리밖에 없어서 여기도 우리만 써요 라는 그런 핵심 전략을 갖고 영업을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건 또 대표주가 될 수 있죠. 장기 시계를 통해 드러나는 추세가 지나고 보니 성장 산업이었더라라는 이제 뒤늦은 투자 타이밍에 동참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장기 시계열로 1등주나 배출 업종을 발굴을 하면은 너무 늦은 시점 아닌가요? 데이터의 변화를 초기에 좀 빨리 발견하는 게 좀 중요하고, 초기에 뭐 1%, 2%일 때 소수점 바뀔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소수점의 앞다리가 바뀔 때 1% 비중이 2%가 된다. 그러면 이게 1이 2가 됐네가 아니라 100% 커졌는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 지나서 우리가 뭐 1%짜리가 한 2, 3년 지났더니 5%가 돼 있다. 그러면 이 2년 동안 우리는 놓친 거죠. 근데 1%짜리 2% 되는 건 더 빠른 시기일 텐데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된다. 이 가정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산업이 커져서, 아니면 이거는 숫자의 오류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맞다면 그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산업이 10배 커질 때 거기에서 무릎에 사도 종목은 막 100배짜리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맞는 방향성에 있는 산업 내에서 데이터를 좀 보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하면 또 피터 린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투자금의 10배 수익을 안겨주는 10배거 발굴을 많이 강조가 돼 있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 시대의 1등주가 포함된 그런 업종은 몇 개인지 한번 소개를 예시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시죠? 사실 그게 BBIG 대표인 것 같고요. 가장 뚜렷이 보이면서도 매달 데이터도 발표해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주 모멘텀도 있는 2차전지가 사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가장 가시성이 높은 섹터인 거고, 인터넷 미디어 게임도 이제 수출 산업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도 수출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차전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약간 무형의 이런 산업들이거든요. 수요가 얼마인지 사실 모르죠. 예전처럼 제조업에 물건 한 개면 인구수 곱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넷플릭스도 보고 쿠팡도 보고 다 보면서 영화를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대표적인 게 BBIG이기 때문에 뭐 BBIG 해서 뭐 1, 2년 올랐다고 끝날 게 아니라, 미국 장이 19년까지 한 10년을 오르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는데 주도주는 팡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상하겠으나 그 대표주들이 충분히 10배씩 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95년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30조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2,200, 300조 하잖아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4%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20% 중반이거든요. 60배, 70배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20년 기다렸더니 한 60, 70배 오르는 거랑 똑같죠. 지금 우리가 지금 10배거 얘기하지만 그런 구조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저희가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런 투자가 된다고 하시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냥 뭐 제조업의 부활이 같이 곁들여질 것 같은 게 지금 장이거든요. 제조업이라는 건 원래 있던 산업이었고, 그 산업이 재고 축적을 해도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매출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알파 되는 새로운 영역에서 신규 수요가 발생해도 매출은 발생하죠. 그러면 제조업이 부응할 수 있는 그 요건, 코로나 때 모두가 배달 음식을 시키니까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돼서 화학 공장에 풀가동 돌아가는 그런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이 뭐 화학, 철강 뭐 이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10년, 20년 동안 계속 산업 구조 조정되면서 생산할 수 있는 대표 기업들이 몇 개 안 남아 있거든요. 제조업의 부활도 절대 수출의 금액이 계속 높은 상황을 유지한다면 그 기업들도 실적을 계속 잘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어쨌든 가치주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실적이 좋으면 밸류션 너무 싸 보이니까 바로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양질의 저평가인 거죠.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저희가 실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1등주에 투자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계속 사보려는 투자자가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애플이 역사적 신고가를 많이 또 갱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고민이 되면서도 또 장기 분할 적립
주식 매수가 항상 정답이라는 항상 조언을 듣기 때문에 이거 매달 20만 원씩 꾸준히 사여 모아야지 하면서도 급할 때는 아쉬우면 또 주식을 또 팔게 되는데 이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매수매도를 해야 될까요? 주식이 이렇게 계속 쭉 갈 겁니다. 근데 보면 굴곡이 있죠. 요때 굴곡 때는 뭐냐면 그래도 분기 실적이 오르다가 좀 밋밋해지는 구간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게 헤게모니 싸움으로 논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산업에 보면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중간재, 완제품까지 만든 이 밸류 체인에서 어떨 때는 소재 기업들이 헤게모니를 지고 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완제품을 만드는 쪽들이 헤게모니를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논란이 계속 싸우면서 이 산업은 성장을 할 겁니다. 서로 간의 수급 균형이 언제 어떻게 맞아 떨어지냐 이런 게임이거든요. 2차전지도 지금 사실 그런 싸움을 계속하면서 업종 대표주인 뭐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대표주들이 올 때가 있고 요즘은 이쪽은 꿈쩍도 안 하는데 밑에 소재주들만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손바뀜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산업이 성장하고 이런 대표주들이 계속 가는 그 과정에서는 굴곡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밸류체인에서 대표적인 지금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헤게모니를 지닌 업종 대표주를 지금 레포트의 비중으로 많이 가져가면 이런 것들이 한 두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레포트를 딱 보시면 나는 이 산업을 샀고 이 산업을 샀고 이 산업을 샀는데 지금 이 산업에서 가장 주도는 요거니까 요 비중이 더 높고 요것보다는 안 되겠으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뭐 한두 개의 종목이 붙어 있으면 포트는 크게 산업을 여러 개 샀고 종목을 여러 개 샀지만 종목 3개 정도 산 느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되면 사지 마라. 이 일부 제목인데요. 투자를 하기 전에 약간 마음 준비부터 하라는 조언처럼 들리는데 80, 90% 확신했을 때 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요? 그런 확신은 좀 어떻게 갖는 건가요? 분석도 여러 가지 막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주식을 얼마의 가격에 사서 언제 팔 거냐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정하는 건 주가의 높이를 정하는 거고요. 언제 사서 언제 팔 거냐는 건 기간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폭을 오래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가격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써주시는 그 레포트를 보면 이익의 추정치가 있고 거기에 정말 단순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목표가가 나오죠. 이 목표가 밴드가 있는데 더 밑에서 사면 제일 좋고 근데 이 정도에서 사도 30-40%의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으니 방향만 맞으면 못해도 20-30% 먹겠죠. 다 못 먹더라도. 그래서 이 정도의 높이는 먹을 수 있겠네 라는 게 판단을 일단 쓰고 가격이 갈 때 지금 사놓고 1년 뒤에 가봤자 아무 의미 없죠. 저희한테는. 지금 사서 그냥 바로 가진 게 제일 좋죠. 보니까 뭐 회사의 뭐 사업의 방향성도 이렇고 그 다음에 뭐 모멘텀도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사서 우리가 뭐 한 2-3주, 한 달 이렇게 기다렸을 때 시세가 낮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이게 보는 이 높이와 기간에 대해서 우리는 요 교차점 결국은 요런 그래프에서 요 어딘가 하겠죠. 요때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 내가 투자를 하면 확률은 확실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부 양을 줄이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건데 그 포인트를 쭉 잡아보시면 확률은 확실히 높아질 겁니다. 챕터 제목을 보면 또 마음이 편한 투자하라고 또 써놓으셨는데 마음 편한 투자를 좀 하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듣고 하는 투자를 하지 않으셔야죠. 지인 추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왜 빠지는지도 모르는 주식 그거는 그냥 베팅인 거죠. 내가 눈 가리고 아무거나 그냥 던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투자 말고 내가 공부한 내 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높낮이도 맞추고 기간도 맞추시라고 했는데 높낮이가 정해져 있으면 이것보다 이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맞았나 틀렸냐. 틀린 게 없다. 맞았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가격에도 샀는데 이 가격에서 왜 못 사냐 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게 그래야 수익이 나는데 이제 개인분들은 듣고만 하다 보면 빠지면 이게 안 좋으니까 그냥 시세에 현혹돼서 겁나니까 같이 팔아버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너무 빨리 오르는데 이거 맞나 봐 이러면서 막 사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상토 잡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를 최대한 안 하게 본인의 타이밍을 맞추고 투자 근거도 다 잡으셔서 하시면 나는 이 뉴스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아니면 나는 이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세 안 보셔도 되거든요. 주식하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 자동차를 살 바에 테슬라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하려면 이제 톱다운이랑 뭐 바텀업 방식 여러 개를 좀 결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1등주를 발굴하고 투자 마인드셋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인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투자분들한테는 일단 조급함을 좀 없애자. 저희는 너무 모멘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 실적이 좋고 방향성이 좋으면 그냥 계속 오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조금의 뉴스가 나오면 이만큼 올랐으니까 바로 팔고 또 딴 거가 가려는 이게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급함은 좀 줄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려운 얘기지만 유연성 이건 너무 뻔하게 많은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계속 유연성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방송도 많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출연하시고 그래서 이건 이렇다라는 논리를 막 얘기를 하시면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논리적으로 이게 확률이 높겠네 이쪽 의견도 괜찮은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런 나래비를 계속 세워서 여러 개를 듣고 취사 선택만 잘 하시면 되는데 쟤는 틀렸어, 쟤는 틀렸어. 이게 틀렸다는 판단만 계속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못 잡으죠. 왜냐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우기는 것 같아 막 말만 하시다가 그럼 진짜 논리는 뭔데? 이거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은 뭐냐면 잘 받아들이고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어도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들리면 그거는 그럴 수 있다. 내가 정말 맞다 생각하고 있어도 들었을 때 내가 이걸 놓쳤네. 그러면 이제 점검하면 내 논리는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유연성, 그 다음에 조급함 좀 줄이는 거. 그렇게 되면 좀 성공 투자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걸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바텀업 접근법도 이제 책에서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기업을 분석할 때 주가를 결정하는 키팩터를 찾으라는 핵심 메시지 같습니다. 3부에서는 500만 주주가 있는 삼성전자 예시로 주가의 변곡점, 이와 관련된 회사 역사,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하는 키팩터는 뭐라고 보시나요? 회사의 역사는 사실 연혁이죠. 그거는 홈페이지나 뭐 전자공시에 보면 항상 1번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탄생한 기업인데 이런 가정 사업부를 확산시키면서 이렇게 왔다. 그다음에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 주가 차트는 항상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주가의 역사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면 이 기업의 유전자가 뭔지 대충 나오거든요. 역사적인 주가를 보다 보면 엄청 올랐을 때도 있고 엄청 빠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매일매일을 볼 필요는 없고요. 요 변곡점마다 뭐가 있었지를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보면 메모리 사이클이 왔다,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더라. 그럼 물론 일단 주가는 갔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또 핸드폰, 처음에는 옛날에 애니콜이었지만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서 애플의 맞짱을 뜨면서 모바일에서의 매출 비중이 쫙 커지기 시작하니까 또 그쪽의 사이클에 또 따라서도 막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런 걸 잡아내시면 예를 들어 정유주 같은 경우는 결론은 유가 오르면 정유주 오르고 유가 빠지면 유가 빠집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분석할 때는 정제 마진이 스프레드가 어떻고 막 엄청 어렵게 합니다. 근데 정제 마진이라는 게 결국은 뭐 제품 가격이 원가인데 결국은 이 스프레드는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 스프레드의 첫 점과 끝점을 쭉 이으면 유가의 방향성이 같거든요. 결론은 유가 방향성 보면 되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요인들만 찾아내면 요거였다 그러면 나중에 공식적으로 뭐 유가가 오르면 정유를 산다, 뭐 모바일이 잘 나오면 뭐 어떤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그런 걸 좀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삼성전자 주가 부진의 이유를 또 파운드리 수주 실적이 생각보다 뭐 안 좋을 수 있다. TSMC 대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안 좋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연초만 해도 뭐 10만전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7만전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또 다시 9만까지라도 뭔가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팩터, 촉매가 있다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주가를 빠뜨린 이유가 바뀌어야 되니까, 빠뜨린 이유는 메모리 가격이 하락한 거, 그게 좀 되돌림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반도체의 소사이클이 한 번씩 좀 보여줘야 되는 거고, 비메모리는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실적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거를 판단되면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같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TV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사실 올해 장이 되게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희망과 우려가 다 같이 존재하는 정말 특이한 시장이고, 작년에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시장 대비 올해는 좁은 박스권에서 철저한 그 종목 피킹 싸움으로 가는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난이도가 높을 때는 결국은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계속 여기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요인들로 본인만의 것을 좀 만드셔서 본인만의 대장주, 나는 정말 완전히 잘 아는 한 10개 종목이 있다, 그걸로 계속 투자를 돌리셔도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1등주를 찾는 기준을 확실히 잡아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비한 서적은 시대의 1등주를 찾아였고요. 나만의 1등주를 찾아라로 이제 투자 조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TV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